지난번 라이브 때 라이브를 켰는데 시간상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오셨거나 라이브를 오시려고 했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 라이브 때 제가 했던 얘기들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였고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모두 일반학교 특수학급, 부분통합. 그러니까 원반과 특수학급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생이었고, 인지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원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교과 중심의 수업은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타일이었고, 저는 단지 휠체어를 탔고 화장실 이동이나 그다음에 체육 수업 관련된 것들, 신체 활동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 학급과 원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분 통합으로써 학교 생활을 했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쉽게 드리고 또 쉽지만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나 가족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렵지만 민감하지만 또 제일 궁금한 주제, 내 아이가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 갔을 때 제대로 된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가 치료실 같은 곳에 다니면 아이의 치료실과 연계는 잘 될지, 그 다음에 내 아이가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감으로 인해서 아이가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가 잘 지낼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먼저 개별화 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말씀드리기 전에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완전 분리형 특수교육 하나, 그 다음에 완전 통합형 특수교육 하나, 완전 통합형 특수교육은 쉽게 말해서 원반 안에서 모든 걸 똑같이 아이가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분리형 교육은, 완전 분리형 특수교육은 특수학급 안에서밖에 지낼 수 없는, 특수학교 안에서밖에 수업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특수교사가 있는 교실에 가서 전담마크는 아니에요. 이게
전담마크가 왜 아니라고 하냐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수,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의 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의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는 부분통합인데 부분통합은 뭐냐면 그러니까 원소속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1반부터 뭐 10반까지 있다. 근데 내 소속반은 1학년 1반이다. 그랬을 때 1학년 1반에서 받는 수업을 원반 수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것도 수업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분통합입니다. 원반에 다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게 완전 통합형 특수교육. 완전 분리형은 특수반, 특수학교 안에서 완전한 돌봄형 케어 형식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 그러니까 교육이라기보다 거의 보육에 가까운 신변처리 도움이랄지 이런 거를 주로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완전 분리형 교육이 대다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신변처리 도움도 필요하면서 원반 수업,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수교사가 직접 설계하는 이 아이에게 필요할 만한 교육들을 커리큘럼을 짜서 하는 게 완전 분리형 특수교육이고, 원반에서 모든 걸 같이 하는 완전 통합형 특수교육은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수업에 똑같은 일반 교육과정 안에서 잠깐 특수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가 수업 잘 듣고 있는지 같이 체크해주고, 어려워하는 단어 있으면 잠깐씩 쉬는 시간대나 아니면 수업 시간 안에 조용조용하게 잠깐만 알려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보조교사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게 완전 통합형 특수교육의 유형. 그러니까 양육자분들, 가족분들, 엄마 아빠분들이 얘기하시는 완통이라는 게 그 모델링이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부분통합은 원반에서의 수업이나 특수반, 특수학교의 수업을 주로 듣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분통합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입니다. 특수학교는 또 달라요. 부분통합은 이제 한쪽에서 수업을 먼저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어려워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창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비교과, 그러니까 정규 교과가 아닌 비교과 수업 일때 대부분 이제 특수반에 가서 교과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직업 전환형 교육이라고 해서 컴퓨터 자판을 배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내리는 이제 그런 바리스타들이 하는 그 핸드드립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특수학급, 부분통합 아이들이 주로 겪는 특수학급에서의 수업입니다. 그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특수학교든 특수학급이든 제대로 된 개별화 교육과정은 그러니까 한 특수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최중증 중심화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지 못하는 아이가 있고 2 곱하기 1,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지 숫자나 이런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언어적인지 그러니까 언어로서의 인지와 이런 것들이 되는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업은 하되 평균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평균점이 내 아이의 인지적 수준과 맞지 않을 때가 10이 있다고 하면 8 내지 9입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본인들 아이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 아이들 양육자분들, 가족분들 이 데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본인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장애 정도가 심한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등급제식으로 얘기하면 1, 2, 3, 4, 5, 6급이 있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최종증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스타일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5명 내지 10명이다 그랬을 때 수업이 되는데 이런 수준조차도 안 되고 엄마, 아빠, 맘마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이제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좀 높이 사는 유형들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들이 있는데 특수학급도 마찬가지고 특수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글을 배우고 쓸 수 있는 아이들을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준이 엄마, 아빠, 맘마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인지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무방한 아이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이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 상황이에요. 일단은 그게 제일 크고
우리나라의 현재 특수교육 현장 안에선 제대로 된 개별화 교육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인지는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IP라고 해서 개별화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개별화 교육이 개별화 교육의 중심이 최종점 그러니까 이제 케어가 심이 아주 자주 필요한 아이들 아니면 쓸모가 없어요. 그냥 형식상의 종이 쪼가리예요. 받을 수 있는 지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머님, 아버님, 가족분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만한 거는 우리 아이가 어디 문짝 하나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애들 패고 쉽게 말해서 막 애들 꼬집고 다니고 진짜 이렇게 눈에 띄는 아이들 아니면 지원도 못 받고 개별화 교육의 실효성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장은 발달장애를 비롯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에 띄는 아이들을 위주로 돌아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장 안에 아주 뿌리 깊은 관행과 지금까지의 관례 때문에 그래요. 뿌리 깊은 관행과 관례가 뭐냐면 일단 인지적인 띵킹이 어느 정도 되는 아이들은 제쳐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그 발달장애를 비롯해서 폭력성이나 이런 아이들이 너무 대집단적으로 크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유달리 선생님들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고 더군다나 그런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케어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가 100명이 있다고 하면 교사는 솔직히 말해 뭐 교사 대학생 수가 있다고는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돼 있는데 저희 대상자들이 체감하는 거는 뭐냐면 아이가 100명이 있다고 하면 100명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교사가 3명 내지 4명은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그룹별로라도 선생님들이 챙겨줄 수 있고 수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100명이 있다고 하면 교사는 그 100명한테 한두 명 뭐 3, 4명이 붙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을 붙여놔. 그러니까 인지적인 능력이 될수록 지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이 좋으면 좋고 할수록 더 신경을 안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교사 대학생 그 인원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임용고시를 통과를 하신 분들은 많이들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지를 못한다. 왜? 이 수요층은 느는데 공급자인 학교랑 교육부가 정확하게
저는 그냥 이거 현실적으로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 교육부랑 학교가 버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급여나 이런 걸 계속 호봉이 오르면 또 올려줘야 될 거고. 일단은 그냥 형식만 만드는 거예요. 형식상의 학생으로만 남겨놓고 어중이 떠중이 만드는 게 특수교육의 기본적인 현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특수학교 다 똑같은 상황인데 개별화 교육을 바라면 안 돼요. 개별화 교육은 최중증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아이가 지적 기능이 좋고 신체적 기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뒷순위로 밀려나는 게 우리나라의 아주 캐캐묵은 옛날부터 있는 관행이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캐캐묵은 옛날 옛적 드러내면 안 된다고 취급받는 치부라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욕하실 게 아니라 학교 현장을 욕하실 게 아니라 이 환경을 부모님들께서 알고 개별화 교육을 논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만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된 개별화 교육을 원하시면 방법은 있어요. 요즘에 뉴스 같은 데 나오죠. 학교에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 학생이 없어서 입학식이 안 된다. 그런 학교로 아이를 보내시고 이사를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 한 명일 때 그 아이에게 모든 지원이 들어가고 모든 교육적 자원을 쏟을 수 있을 때 그나마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는 거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진짜 어디 물건 부수고 뭐 이런 애들 아니고 그 다음에 신변 처리 제대로 안 돼. 언어적 능력도 안 돼. 그 다음에 신체를 가누는 능력이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아니면 특수학급이든 특수학교든 엘리트 취급을 하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선생님들은 그 IP를 짜실 때 보통 5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짜게끔 되어 있는데 사회성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아이의 지적 능력에 대한 교과목 관련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될 수 있는 교육 현장이 아예 없어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시로 학생 수가 없어서 문 닫는 그런 학교로 전학을 보내지 않는 이상 개별화 교육은 그냥 말뿐인 허상이고 허울이고 형식적인 서류에 가까워요. 100명이 있는데 한 명의 교사가 이 100명을 모두 컨트롤해야 돼요. 모두 개별화 교육을 짜고 그 아이에게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은 손에 놓을 수밖에 없다고요. 최중증 아이, 그러니까 폭력성이 아주 두드러지든 그 다음에 여차저차 해서 신체적인 조건이 너무 열악한 아이한테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이 가고 한 번이라도 더 챙겨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개별화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에서 개별화 교육을 바라지 마세요. 바라신다면 그래도 곧 죽어도 회의 가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해야겠다.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다른 거 제발 이상한 거 말하지 말고 이상한 갑질 형식의 그런 말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거, 일상에서도 안 되고 치료실에서 부탁해봐도 안 됐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함께 조금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그 아이들마다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특정 지점을 아이와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그 특정 지점을 명확하게 전화를 하시든 면대면을 하시든 서류만 딸랑 보내지 말고 제발 서류만 딸랑 보내면 부모가 제대로 원하는 바가 써있긴 하겠죠. 근데 두루뭉술하잖아.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게 힘들어요 이러지 말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거를 특수교육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 면대면이든 전화든 직접 말로써 명확하게 명시를 하시고 명확한 표현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만이 이 아이의 학교에서의 그 생활 수준과 가정에서의 생활 수준, 그다음에 연계된 기관들과 얘기했을 때 나오는 수준들을 통합을 해서 완전히 매칭은 되지 않겠지만 믹싱은 되지 않겠지만 미스매치가 나더라도 여기 이 평균선 안에서의 교집합을 찾아서 그 어느 중간 지점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한 번씩이라도 더 챙겨줄 수 있는 게 지금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특수교육의 어쩔 수 없는 민낯이고 현실이에요. 그게 안 되시면 아무리 백날 천날 그 부모님들이 서류 내시고 해봤자 내 아이의 인지적 수준이 있고 내 아이의 신체적 컨트롤 능력이 너무 탁월하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런다고 하면 일반 학교 특수학교를 가도 똑같고 특수학교를 가도 똑같아요. 개별화 교육 이거 허상이고 허울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이고 어쩔 수 없는 생태계예요. 내 아이가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뒷순위로 밀리고 혼자 고립 아닌 고립이 돼요. 취학 유예 같은 경우도 저도 취학 유예를 겪어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취학 유예를 초등학교는 걱정하실 필요가 아직까지는 딱히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뭐가 문제냐면, 대부분 취학유예를 겪는 아이들이 1년 내지 5년 짧으면, 그 다음에 길면은 10년, 15년까지도 쉬다 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겪게 되는 게,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갔을 때 두드러지는 게, 나이 차이에서 오는 거, 다른 아이들과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평균적인 보통의 아이들에 비해서 낮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고 조금 조금 이제 그 안 좋은 식으로 이제 상황이 급변할 때가 있어요. 자세한 건 제가 라이브 해놓은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게 개별화 교육의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라이브 보기 전에 보시고 라이브를 꼭 다시 시청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나마 이해를 하십니다. 아시겠죠?